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가성비 괜찮은 가격대 스마트워치 나싱 CMF 워치 프로가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CMF 워치 3 프로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재탕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쓰면 쓸수록 달라진 게 꽤 많더라고요. 오히려 워치 1 프로와 프로 2는 외형적인 차이만 있고 또 외부 베젤을 돌려서 갈아 끼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젤 갈아 끼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크게 메리트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또 그 당시 쟁쟁한 레드미 워치 등이 있어서 외형적인 변화와 베젤 갈아 끼는 임팩트 말고는 딱히 워치 내 기능 및 OS와 UI의 진보함이 느껴졌달까요? 이번 워치 3 프로는 외형의 차이는 0.11인치 사이즈가 커진 것 말고는 딱히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작에 없던 새로운 기능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발전된 커스텀 워치 페이스, 듀얼밴드 GPS로 업그레이드, 심박 센서 및 수면 트래킹의 정확도도 좋아지고 써봐야 느끼는 확실한 개선이 있더라고요. 나싱 CMF는 디자인 쪽으로만 가는 방향에서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워치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보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품은 간단히 워치 본체와 스트랩,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1.4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전작보다 0.11인치 커졌습니다. 외부 베젤은 프로2와 동일한 느낌이고요. 베젤을 돌려봤는데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갈아 끼우는 건 안 됩니다. 물리 버튼은 한 개로 이전과 동일한 사이즈와 위치로 보입니다. 용도를 돌리면 이렇게 휠로 사용할 수 있고요. 햅틱도 느껴집니다. 햅틱은 크게 변한 것 같진 않네요. 딱 가격대의 느낌 하는 것 같아요. 워치 바디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가볍고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이번에도 워치 스트랩에 따라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오목한 베젤과 이런 플랫한 베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랫한 디자인이 더 예쁘더라고요. 왼쪽 아래 CMF by Nothing이라고 하는 브랜딩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엔 스피커, 오른쪽엔 마이크가 있고요. 스트랩 사이즈는 22mm 호환 가능해서 퀵 릴리즈 방식으로 사이즈만 맞으면 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실리콘 스트랩은 부들부들한 느낌인데요. 그렇게 퀄리티가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에서 변화가 좀 있다라고 느낀 거는 내부 베젤이 전작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꽉 찬 워치 페이스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유색 워치 페이스를 해도 확실히 꽉 찬 화면이 예쁘더라고요. 해상도는 466x466, 최대 밝기 670니츠로 밝기나 해상도도 전작과 비슷합니다. 야외 시인성도 괜찮고요. 조도 센서도 동일하게 있고 자동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AOD 항목도 여러가지 프리셋이 있고요. 다이얼 유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싱 하면 감각적인 워치 페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전히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워치 페이스가 많습니다. 또 터치하면 반응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워치 페이스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9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 워치 프로 2는 6개였던 것 같은데 조금 늘긴 했습니다.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워치 페이스에서 좀 신기했던 게 커스텀 워치 페이스를 보면 보통 사진을 등록해서 하잖아요. 앨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등록해서 할 수가 있는데 비디오 다이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상을 약 5초 정도 편집해가지고 다이얼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 끊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화면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다이얼이라는 항목도 생겼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원하는 감성들을 추가해서 랜덤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감각적인 워치 페이스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쁜 건지. 아무튼 비디오 다이얼 항목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 5.3, 방수 등급은 IP68입니다. 배터리는 13일 정도 사용 가능하고 헤비 모드 사용 시 약 5일 정도로 워치2 프로보다는 약 2-3일 정도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또 놀란 건 GPS가 단일 밴드가 아닌 듀얼 밴드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보통 이 가격대 제품들이 단일 밴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점차 듀얼 밴드로 바뀌는 추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GPS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만 해도 운동 목적의 스마트워치 찾는 분들에게는 선택지 하나가 늘은 셈이죠. 워치로 통화 발수신 가능하고요. 전작보다 마이크 기능도 좀 더 괜찮아졌습니다. 통화 시 사용하기에 볼륨감도 괜찮고 상대방에게 제 목소리 수음 전달도 잘 되더라고요. 워치 3 프로부터는 어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CMF 워치라는 앱을 썼는데 나싱 X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확실히 나싱이 이런 미니멀한 느낌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앱 항목을 보면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깔끔하죠. 첫 화면에 장치 및 피트니스 두 개의 탭으로 되어 있고 둘 중 자주 쓰는 항목을 첫 화면을 켰을 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항목에서도 설정 항목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나눠놨고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항목에서도 운동 및 헬스케어 항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각 섹터의 UI는 비슷할 수 있는데 보통 탭이 3개에서 4개 정도는 되잖아요. 딱 2개로 압축시켜 놓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건 애플이나 삼성도 배워야 돼요. 나싱 X 앱을 통해서 스트라바, 애플 헬스, 구글 헬스 연동이 됩니다. 전반적인 UI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 스크롤 시 제어 센터, 딱 필요한 것만 있죠.
아래 스크롤 시에는 이전 알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전처럼 앱 아이콘 지원이 적은 건 좀 아쉬운데 내용 확인 시 가독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좌우 스와이프 시 빠른 메뉴 항목들을 볼 수가 있고 앱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놓기를 해놔서 한눈에 보기 좋고 수면 트래킹이나 심박수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타이틀을 해놨기 때문에 항목들 내용을 보기 좋습니다. 화면 전환의 빠릿함과 부드러움, 화면 켜짐이 상당히 빠릿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워치2 프로와도 다른 점은 AI 기능이 몇 가지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챗 GPT 기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음성 메모 기능이 생겼습니다. 음성 메모를 해서 앱으로 옮기게 되면 파일 공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꽤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음성 메모를 텍스트화 해줍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영어만 텍스트 전사를 해주는데 향후 한글도 지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질 발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타가 좀 있긴 한데 한 단계 더 발전된 음성 메모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텀 러닝 코치가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러닝 플랜을 짜주는 건데요. 이전 어메이즈핏에서도 잽 코치라는 기능을 꽤 괜찮게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러닝 플랜을 짜주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센셜 뉴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앱에서 뉴스 리포터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리포터의 장르를 선택한 후 실행하게 되면 Like Ant-Man and the Wasp, Quantumania, and Guardians of the Galaxy Vol 3. Advanced ticket sales show a promising start. 보시다시피 영어로만 이렇게 뉴스레터를 모아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국내에서는 좀 제한적인 사용이 되진 않나 싶습니다. 운동 모드는 기본 운동 포함 130가지 이상 항목이 있고요. 자동 운동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워크아웃 감지를 켜놓게 되면 러닝이나 걷기, 사이클 등 운동을 감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체 GPS가 있기 때문에 폰 없이도 이동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듀얼밴드 GPS로 정확도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또한 심박 센서 역시 애플워치 최근 사용하던 미밴드 10과 함께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또 운동 항목 옆에 이렇게 설정 항목을 보게 되면 거리, 시간, 칼로리, 걸음 등 목표치 세팅을 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접근성 및 사용하기 편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거나 적용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건 쉽게 쓰실 것 같아요. 워치2 프로에서도 있었지만 운동 시 워밍업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측정 항목은 간단히 시간, 심박수, 거리, 칼로리, 걸음수 정도고요. 운동 후 항목들은 앱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에 특화된 커스텀 러닝 코치를 활용해서 러닝 플랜을 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항목은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측정 및 수면 트래킹이 있고요. 심박수 센서가 좀 더 정확해졌고 수면 트래킹 역시 항목들을 보면 정확도도 올라가고 렘 수면, 코어 수면 등 디테일한 항목과 수면 점수를 통해 수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시 호흡질 관리해주는 그런 좀 더 괜찮은 제품들도 있지만 워치2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등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외형적인 변화가 딱히 없다는 게 감흥이 없어서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전 디자인이 크게 불호인 분들이 아니라면 좀 더 완성도 있게 다음 세대가 나온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하게는 아니어도 몇 가지 AI 묻은 기능들을 볼 수 있어서 특히 음성 메모 전사가 한글로까지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새롭게 풀체인지 느낌보다는 이전 세대에 보완된 느낌인데 여전히 가격이 변동이 없는 터라 미밴드 10에서 느꼈던 만족감이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일상용 사용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고요. 듀얼밴드 GPS 및 운동에 대한 부분도 전작 대비 발전이 있는 터라 운동에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분들도 선택지가 하나 늘게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